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볼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우진엔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정규장에서부터 움직임이 좀 있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진엔텍은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촉매가 된 건 바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이슈였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체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고리 1호기는 2017년에 영구 정지된 이후 무려 8년 만에 해체 절차에 들어가는 원전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국내 원전 해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우진엔텍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 사업에 2026년부터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일정이 가시화가 되면서 우진엔텍이 본격적인 해체 실적을 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를 잡았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해체 분야는 아직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리 1호기 해체가 국내 첫 실전 사례가 되면서 향후 해외 시장 진출에 레퍼런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원전 한 기를 해체하는 게 한 1조 원 정도 들고 최소 15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장기 프로젝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트랙 레코드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고리 1호기 해체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첫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기회들을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노후 원전을 해체해야 하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개국에서 214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된 상태인데요. 이 중 실제로 해체까지 완료된 건 25기뿐입니다. 즉 해체를 기다리는 원전이 189기나 되고요. 앞으로 폐쇄될 원전까지 더하면 시장 규모가 2050년쯤에는 약 50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리 1호기 해체처럼 실적을 먼저 쌓고 기술력을 입증하게 되면 이후 유럽이나 북미, 일본 같은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건데요. 특히 우진엔텍은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측 제어 설비 정비부터 방사선 관리, 또 해체 준비 기술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이런 종합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해외 원전 해체 프로젝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정규장에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이슈 또 한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한수원이 올해 안에 혁신형 SMR 인허가를 신청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는 우진엔텍이랑 어떻게 좀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어제 우진엔텍 주가에 좀 힘을 실어준 요인이 됐습니다. 한수원이 어제 올해 말까지 혁신형 SMR에 대한 표준 설계 인허가를 신청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진엔텍은 이 SMR 개발 사업에 핵심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진엔텍은 국내에서 원전용 계측 제어 장비를 직접 국산화한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이번 SMR 사업에서도 계측기 정비, 방사선 관리, 그리고 해체 준비 기술 등 거의 모든 단계에서 한수원 과 협력 중이고요. 이렇게 설비 전체에 대한 진단과 성능 개선까지 맡고 있는 기술 파트너라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수원의 SMR 추진 일정이 공개되자 시장에서는 우진엔텍이 중장기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구나 하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고리 1호기 해체 일정과 함께 또 SMR 인허가 추진 소식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우진엔텍 주가에는 강한 상승 모멘텀이 생긴 하루였습니다. 네, 우진엔텍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일정상으로는 6월 26일에 이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과 관련된 내용의 심의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요. 일정 체크 같이 해보시고요. 우진엔텍은 지금 시각 기준으로 7%대 넥스트레이드에서 상승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산 살펴볼 텐데요.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16%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풍산은 이제 방산주 중에서도 가장 싼 방산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강한 반응이 나왔던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풍산은 그동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처럼 이 방산주들이 폭등할 때도 좀 유독 조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직접적인 계기는 증권가에서 풍산이 아직도 저평가 상태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투자 심리가 한꺼번에 터진 건데, 풍산은 구리를 가공하는 신동사업과 방산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산은 성장성이 큰데 반해서 구리 쪽은 정체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같이 묶여 있어서 전체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풍산도 혹시 분할을 다시 추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확산이 됐고요. 그게 어제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동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풍산이 이전에도 이미 분할을 한번 추진을 했다가 철회를 한 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식을 좀 원하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을까요? 네, 사실 2022년에 풍산이 방산사업부를 풍산 디펜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려고 했다가 주주 반발이 너무 커서 결국 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주가가 급락하면서 백지화가 됐고요. 이번에 다시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건 인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은 아무래도 기존 주주들한테 좀 불리하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가 신설회사 주식도 그대로 받게 되니까 상대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기업 설명회 자리마다 기관 투자자들이 분할 가능성이 있는 거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사례가 워낙 컸습니다. 작년에 비주력 사업을 인적 분할하면서 방산 대장주로 부상을 하게 되니까 이 시장에서는 풍산도 비슷한 길을 걸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풍산의 방산 부문만 따로 떼내서 본다면 PER 기준으로 30배 수준까지도 재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분할 여부가 앞으로의 풍산 주가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인적 분할은 주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는 이슈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고요. 풍산이 이제 총알이랑 탄화를 만드는 기업인데 요즘 이쪽에서도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더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산은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2.8%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애프터마켓에서 6%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규장에서도 딱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기관이 모두 담아가는 모습도 확인이 좀 됐었는데요.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요즘 AI 반도체 수요가 워낙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반도체를 실제 제품 형태로 만들어주는 후공정 장비의 중요성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미 반도체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 패키징, 특히나 고성능 AI 반도체에 꼭 필요한 정밀 장비를 자체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걸 만들려면 아주 정교한 2.5D나 3D 패키징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 분야의 핵심 장비인 비전 플레이스먼트와 또 TC 본더를 독자 기술로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어제는 바로 이 기술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고요. 특히 미국이나 대만, 일본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과 실제 초도 양산용 장비 계약이 본격화가 되면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생산이 늘어날수록 이 장비가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정규장에서 한미반도체가 딱 어느 시점에 올랐을 때는 한화에 대한 루머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화 창원 공장에 좀 불이 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화 비전을 외국인 기관들이 모두 팔았고요. 반대로 한미반도체는 이 시점부터 모두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루머로 판단이 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한미반도체 기업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실적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제품도 그렇고 체력도 사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특히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 가치 장비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이익률 자체가 눈에 띄게 개선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미반도체가 구조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단기적인 수요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도 이런 AI 서버나 또 엣지 디바이스 수요가 늘어날수록 정밀한 패키징 장비 수요도 함께 늘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한미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미반도체 하면 또 SK 하이닉스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시각 기준으로 한미반도체는 강보합, SK 하이닉스 역시 강보합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